마사는 강했습니다. 철골이 구겨졌고 팬들은 복구 작업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붕이 날아가 캐릭터들은 초토화된 겁니다. 팬들은 뜬 눈으로 밤새웠습니다. 팡하는 소리에 아이고 벼락 털어점신가 여 거덕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나 우드 라이크 헤이러 탑 원보더 척 원더 라이크 스테이션 동네 사람들. 조스 웨던에 쓰러진 영웅들은 반지 위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약 7천여 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CH 뉴스 김채호였습니다. 내가 어머니 뭐 하시노? 우리 어머니 마산데. 나도. 배트맨 대 슈퍼맨과 아저씨는 초능력이 뭐예요? 돈. 찌라를 했던 저스티스 리그까지. 사실상 맨 오브 스틸을 제외한 최근 슈퍼맨의 솔로 영화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며 찬조 출연을 한다 한들 쓰레기 같은 영화들로 자리매김했었지요. 그래서 이번 슈퍼맨에 대한 기대치는 그닥 높지는 않았습니다. 감독이 제임스 건이라는 정도만 제외하면 뭐 빤스 입고 슝슝 날아다니는 그저 그런 영화가 나오겠거니 했지요. 제일 궁금했던 건 이번에도 CG로 수염을 지우려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치가 낮았었는데 웬걸 영화를 보면서 눈물 세 방울을 또르르 흘려버렸습니다. 슈퍼맨의 별 해는 밤. 눈물 한 방울에 기대치가 낮았던 영화에 대한 미안함과 눈물 한 방울에 간만에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는 감사함과 눈물 한 방울에 어머니. 실제로 엄마가 둘이에요. 아무래도 별천지인 게 요즘 히어로 장르잖아요. 멀티버스니 어둡고 무섭고 갑자기 어떤 새끼는 범죄왕이 되질 않나? 풍력과 태양열로 수트를 충전하네 마네 그러고 있지를 않나? 음표 배틀에 망치 들고 슈도를 찍질 않나? 엉망진창이 된 장르를 다시금 재정립하기 위해 나타난 영화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좋게 말하면 클래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구닥다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닥다리라는 게요, 돌고 돌아 다시 유행하긴 마련이거든요. 뭐랄까, 이 어떤 장르에 지나치게 갈래가 많이 뻗어져 나가면 유행의 과도기가 오게 되고 그 과도기 이후에 다시 과거의 유산들을 향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흑역사 시리즈로 남았었던 Y2K 패션들이 다시금 도는 것처럼 말이죠. 휴대폰도 마찬가지네요. 요즘 휴대폰을 접잖아. 이제는 슬라이드가 남았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해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배터리 교체하는 휴대폰 나오면 신박할 것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슈퍼히어로 장르가 왜 매력있는 장르였던가를 알기 위해서 원점으로 회귀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라는 희망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지냈었던 인간의 선한 부분들을 조명함으로써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맛이었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맨에서는 슈퍼맨이 좀 다른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인간성이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이 인간성이라는 초능력으로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시키는 그런 감동과 통쾌함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화 어땠는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슈퍼맨은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슈퍼히어로 중 한 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과 초인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캐릭터고요.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임과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정치적 맥락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미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은 이겁니다. 결국 나쁜 놈 때려잡고 지구를 구하는, 좁게는 미국을 구하는, 1938년 대공황 당시 도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영웅이었다는 것이요. 그렇기에 무표정으로 건물 때려 부수고 적들에게 페이탈리티를 날리는 헨리 카빌의 사이코패스 슈퍼맨은 대단히 파격적인 재해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작품에서는 그 본질로 회귀를 했습니다. 다만 정의롭고 선하고 사람을 구하는 슈퍼맨만 본질로 회귀를 했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제임스 건의 스타일대로 재해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SNS가 유행하며 도시 한가운데에 괴물이 생겨도 피난을 가는 게 아니라 휴대폰부터 들이밀고 인스타 스토리부터 올리는 시민들부터 가짜뉴스와 그의 선동당에 슈퍼맨에게 반기를 드는 상황들, 히어로가 여론전에 휘말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운다 라는 이야기에 영화의 과정은 히어로의 활약으로 채우돼 시작과 끝은 결국 히어로의 활약이 아닌 시민들의 규탄이나 기자들의 활약,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으로 열고 닫는 등 현대적인 재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정치 이야기와 이데올로기가 더해진 셈이죠. 특히나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힘을 양도한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슈퍼맨의 싸움이 제대로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더라도 언론사의 기사로 인해 빌런은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긴밀한 동맹인 보라비아가 무력을 통해 자한푸르의 영토를 침략하게 되고 미국은 이를 방조하지만 슈퍼맨이 아 이건 좀 선 넘었잖아 하고 가서 깽판을 쳤다가 미국의 지탄을 받게 되는 등 현 시대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을 빗댄 듯한 장면과 사건들도 있었어요. 기존의 패권주의를 상징하던 슈퍼맨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거의 반대편에 있는 스탠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패권주의의 심보를 가진 캐릭터로서 현 시국의 미국을 비판하는 듯한 모습이 제임스 건다운 재해석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되고 키치한 액션 장면과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버무려 놔서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무게중심을 잘 잡은 것 같았고요. 슈퍼맨이 그 어떤 작품보다 인간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게 아님. 애가 좀 찌질해졌어. 그 여친 그 로이스랑 이제 논리 배틀을 뜬단 말임. 로이스가 내가 봤을 땐 쌉 티야. Round 1. Fight. 너 보라비아 왜 쳐들어갔어? 그거 규정 위반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니까 그게 규정 위반인데 네 맘대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냐는 거야. 아래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 사람들이 있었지. 하지만 넌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인걸? 나 갈래. 아 또 어디 가는데. 야야야 앉아봐. 안 끝났어. 됐어. 연락하지 마. 나 진짜 상처받았거든. 이 가슴에 있는 S 슈퍼 아니고 새드거든. 나 갈래. 뭐 이런 캐릭터가 됐어요. 완전 극 F가 됐지. 막 이제 여론 불타가지고 집에서 우울해져 있거든 막. Round 2. Fight. 자기야 나 우울해서 빨간 반스 샀어. 어디 건데? 그게 중요해? 우울해서 빨간 반스 샀다니까? 아니 그니까 쌍방울이야 BYC야? 아 몰라. 나 갈래. 자기는 바보 멍청이 말미잘 크립토나이트야. 우리가 늘 봐오던 강직한 그 슈퍼맨이랑은 거리가 좀 있죠. 얘가 이제 그 크립톤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기 전에 억지 땡깡도 좀 부릴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맥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기에 처한 다람쥐까지도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지극히 선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특히나 낳아준 부모가 남긴 메시지에 실망하여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길러준 부모의 선한 영향력으로 극복해내며 처음에는 솔라 파워 시스템 이거 야 돋보기 개커요. 그 무슨 테슬라 슈퍼차저 마냥 15분이면 완충되거든요. 이거 받을 때 이제 꽤 아픈가 봐. 그래서 마취제 대신에 낳아준 부모의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만드는데 I put your parents' message on to soothe you. Thank you. 엔딩부에 가선 Would you like to see the footage of your parents? Yeah, Gary. That'd be nice. 길러준 부모님과의 추억을 막 띄우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되게 갬덩적인 지극히 가족적인 그런 묘사도 있었고요. 아 여기서 눈물 세 방울 다 떨어뜨렸습니다. 이 되게 찡하더라고. 근데 진짜 낳아준 부모 메시지가 졸라 충격적이긴 했음. 그 막 이상한 사이트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발언들을 막 하더라고. 그래 아들아 넌 원래부터 애가 선하고 착해가지고 가서 적응 잘할 거야. 여기까지 딱 잘려 있었는데 이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보니까 근데 착하게만 해서는 그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단다. 와이프도 한 200번 바꾸고 그 말 안 듣는 새끼들 주먹으로 목 다 꺾어버려. 너 존나 쎄 알았지? 사랑한다 아들. 이게 나 같아도 정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슈퍼맨 캐릭터를 100% 활용 못한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임스 건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은 루저들, 찐따들의 유쾌한 반란. 이걸 되게 찌질한 감성을 잘 살려서 멋있게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오갤도 그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그랬고 크리처 코만도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너무 완전 무결한 깨끗한 친구를 다루다 보니까 이 건동님이 좀 모래주머니 차고 싸우는 느낌임. 그래서 그린랜턴이나 호크걸, 미스터 테리픽에 비중을 실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것도 이제 슈퍼맨 솔로 무비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불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저는 이 친구들 되게 유쾌한 또라이들 같아서 보는 맛이 있긴 했습니다. 빌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좀 따귀 마려운 캐릭터였음. 개찌질하고 개얄밉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슈퍼맨과 싸우는 방식이 격겜임 씨발. 623 RP! 하하 병신 나의 분권 맛이 어떠냐? 하하하 6인 23 RP! 하하하 슈퍼맨 나의 초풍이 어떠냐? 하하하 아니 새끼야 동시에 눌러야 초풍 나간다고 똑바로 안 해? 굉장히 체어샷 마려운 쓰레기 같은 놈이었고요. 뭐 포켓 유니버스나 울트라맨이나 이것저것 다 좋았는데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건 악플다는 원숭이. 와 진짜 개소름 끼쳤음. 그 무채색 배경에 쌀숭이들이 한 2,000마리가 동시에 악플을 달고 있는 거임. 이게 현 세대를 비판한과 동시에 되게 소름 끼치는 비주얼로 나오니까 약간 릭앤모티나 심슨 같은 데서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풍자잔씀. 그걸 이제 영화에다가 실사로 구현해 놓으니까 입이 떡 벌어지대요. 저기 그 스테판 울프랑 둠스데이는 이 멋대가리도 없는 새끼들 야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우는 건 좀 물론 어떤 입체적인 다면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극과 극이 아닌가. 너 깜빵에서 썩을 줄 알아. 저기 왜? 사식 넣어주나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아니 무슨 히트맨 에이전트 47 같은 비주얼을 해놓고 눈물 찔찔 짜니까 좀 많이 짜치긴 했음. 그 외에도 로이스에게 방어돔을 구축해놓고 로이스 시점에서 카메라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전투하는 그 미스터 뭐였더라 몰라 연두 연두 롱테이크 씬이 진짜 되게 감각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가오갤 때부터 해서 롱테이크에 맞들리신 것 같은데, 이 롱테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면 중앙에 이 캐릭터가 뭘 하는지를 명확하게 박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점은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 얘가 칼을 써서 베는지 총을 쓰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맥락에서 길복수는 대단히 실패한 롱테이크였고, 킹스맨이나 어벤져스는 대단히 훌륭한 롱테이크였죠. 뭐 가오갤 3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참 잘하셔. 또 이제 사심 듬뿍 담아서 건물이 무너져서 먼지가 쌓여있는 뉴욕 배경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와중에 둥둥 떠있는 슈퍼맨의 실루엣. 진짜 씨발 개쩐다라는 말밖에, 저래서 인류의 희망인가 라는 그런 생각밖에. 그리고 스건이 형이 의외로 로맨스도 잘해요. 되게 맛있게 하더라고. 이게 그냥 뽀뽀 쪽쪽 사랑해요 슈퍼맨 이게 아니라 연인끼리 을에 있을 법한 트러블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대화로 풀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딱 붙어가지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로이스랑 슈퍼맨, 야 니네 잘 어울린다. 니네는 오래가라. 야 아무리 그 둘이 멋있고 잘났어도 그 버진로드 걷기 전까지는 모른다. 잘 살아야 돼.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강철의 사나이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7전8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일의 사나이로 인류의 희망으로 발돋움한 이번 슈퍼맨은 누군가에겐 어색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불호일 수도 있는 슈퍼맨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희망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간만에 히어로 영화가 주는 본질적인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인류를 구하는 영웅을 보며 가슴 뛰는 설렘을 간만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블은 이상한 것 좀 그만하고 솔라 파워 시스템 이런 것만 가져오지 말고 좀 본질로 돌아가란 말이야. DC는 이번이 첫 걸음이니까 부디 마지막 걸음까지도 아름답게 장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집기의 김채호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